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는 체감상 아직 답답하고요. 중동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가 관세 전쟁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은 정말 강했는데요. 자금이 들어와주자 우리 시장의 코스피 3,000포인트를 가뿐히 뚫어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1.48포인트 오르면서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3,02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1.15포인트 오르면서 79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죠. 환율이 다소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는데요. 5,600억 원 물량 담으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3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요. 맥쿼리 증권이 2년 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90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전망인데요. 여기에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5% 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드리고 있는 AI 섹터입니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죠.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기업 차원에서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플랫폼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에는 태국으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하기도 했죠. 오늘 카카오가 9.2% 시세 분출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10% 넘게 급등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던 주체였습니다. 490억 원 그리고 380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2차 전지주가 3,000포인트 등극의 숟가락을 얹었죠. 사실 업황 자체의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그럼에도 유동성 장세 속에서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2%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도 7%대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솔브레인까지 8% 넘게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갔었는데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거란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들어와주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임상에 대한 결과라던가 FDA 허가 같은 재료들이 나와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 모멘텀까지 붙은 상태인데요. 특히나 보로노이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3% 넘게 올랐고요. 삼천당 제약도 7%, 알테오젠까지 1%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이 최근에 강하게 열심히 올랐던 지역화폐 관련주는 오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나아이가 21% 넘는 급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잡아야 할 돈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명도 실시간으로 단독으로 통신망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 통신망 내에서 오늘 마스터 종목명 바로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 다음 주장 전략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 마스터입니다. 밖에는 주룩주룩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증시는 이거와 상관없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열심히 사들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사실 최근에 증시가 연일 상승을 보이더라도 개인들은 수익을 보기가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수익을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전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싹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히든 종목까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다음 주만큼은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으면서 강하게 힘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런 장에서 수익률 나만 못 보고 있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 장 대비 탄탄하게 해보면서 다음 주 장의 수익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빅스마스터님의 통신망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이 방송에서 정말 다양한 재료들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따가 마스터 종목명도 함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서둘러서 입장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왜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빅스마스터님 어떻게 수익률을 실현시키고 계신지 좀 소개를 드려봐야겠죠. 우리 빅스마스터님의 마스터 플랜 점검표 보시면서 수익률 어떻게 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월요일장에서는 좀 꽁꽁 숨겨놓으셨는데 에너지를 응축하시고 이번 주장에서 다 풀어주셨네요. 오늘 수익률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고스트 스튜디오 6월 19일 제시를 해주셨고 15.5% 넘게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 아래 한신기계는요, 6월 17일 제시해주셨는데요. 무려 33% 넘는 슈팅이 나와준 상태죠. 그 아래 한일단조 같은 날 6월 17일 10% 넘게 올랐고요. 6월 13일에 PI는 30.46% 올랐습니다. 그 아래 종목들 정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두 자릿수로만 빼곡하게 차여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장에만 해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점검표에 추가가 된 거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다 6월에만 실현된 종목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수익률이 나온 건지 한번 여쭤봐야겠죠. 이 종목들 차트 전략과 함께 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수익을 못 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수익을 잘 봤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시장의 큰 흐름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부의 지도를 좀 챙겼기 때문에 수익을 이만큼 봤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의 지도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는 실적주, 아시겠지만 시장이 눌리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르고 있는 실적주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축은 결국엔 정책주들 위주의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같이 볼 에너지 관련주들이 거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단발적인 이 단기적인 이 테마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을 공략함에 있어서 사실상 세 개의 큰 틀만 알고 있다면 시장에서 수익 보기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본 첫 번째 종목 한신기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4일부터 이번 주부터 2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일같이 수익은 챙기지 못했지만 아시겠지만 여기 표만 보시더라도 한 달 내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챙기지 못했더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기계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종목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드렸죠.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한신기계였습니다. 한신기계는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주였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던 반면 어제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연이어서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현재 정부에 대한 이 에너지 빅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수혜로부터 강한 상승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타 우진엔텍 같은 종목들이나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차기 후발주로 제가 꼽아드렸던 게 바로 이 한신기계였습니다. 차기 유력 종목은 이때 당시에 매집에 대한 포인트를 첫 번째로 잡아드렸었고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제가 어필을 먼저 했었었죠. 그리고 뒤에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 종목은 매집도 매집이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조금 의아해할 정도로 재료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이렇게 써 왔었어요. 공기 압축기, 피스톤형이나 스크류형 전 기종에 걸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 국내 유일의 업체다. 사실 국내 유일하다라는 것은 원전을 생산함에 있어서 원전을 수주하고 건설함에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생산품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이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도 역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종목 월요일부터의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방금 전 페이지에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셨었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짜가 이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단봉 캔들 양봉에서 마무리된 날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이때 당시 이후의 날짜로부터 연이어서 3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상승이 나왔어요. 첫 번째 날 강하게 윗꼬리 달려주면서 내려오는 모습도 나왔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려줬지만 상승이 꾸준하게 고점에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까지 고점이 또 한 번 갱신되면서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대략 33%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월요일 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왔었지만 어느 정도 차트의 전반적인 패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날까지는 사실 크게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연속해서 3일 동안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셨더라면 이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었고 함께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사실 총 3가지의 종목을 드렸는데 뭐 한 가지의 종목은 아직 좀 매수가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재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두 가지의 종목은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단조 제가 그때 당시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고점으로 계속 갱신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특히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역사가 있었던 전쟁이었을 뿐더러 증시에도 이 똑같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종목도 역시나 재료를 같이 살펴드렸었고 이 종목은 근데 아쉽게도 이 한신기계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이 파란색 음봉 나온 날 우리가 정확하게 눌림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음봉 뒤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볼 만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월요일 날짜가 이날이거든요. 이날 종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다행히도 다음날 또 추가적인 갭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까지는 조금 잠잠한 모습이 나왔지만 이 3거래일째 어떻게 됐어요? 10% 가까이 추가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 중간중간 제공이 될 거예요. 아, 어차피 모든 방송이 다 마지막에 히든 종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중간중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내가 이 종목을 안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나 매도 전략 같은 것들을 알아야 정확하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방송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팍스통신망에서는 또 어떤 특별 종목들이 나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PI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 수익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 부의 시장의 큰 지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실적주, 정책주, 테마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또 반도체 업종들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리기판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호조를 조금 계속 좋은 이 호재들을 반영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I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이때 당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이 다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종목도 역시나 30%가 넘는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다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략 이 종목은 6거래일 정도 좀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하루 정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재료, 기대감, 전반적인 시장을 살펴봤을 땐 이 종목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또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 종목도 고스트 스튜디오라는 이 종목도 정책주의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신정부가 컨텐츠 사업에 대한 활성화와 성장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로서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5%, 10%가 굉장히 우습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대한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우리가 윗골이 달렸을 때 거의 종가 직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진입했던 타점은 이래요. 사실 이때 당시 11,500원쯤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종목 결국에 11,000원까지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입한 6% 정도,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팍스통신만 계신 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정책주에 대한 흐름, 그리고 현재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끼의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잠깐의 눌림 이후에 강한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말대로 정말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죠. 오늘 2차 VI까지 걸려주면서 우리에게 15%가 넘는 상승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히든 종목과 별도의 팍스통신망 특별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좀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심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은 힌트를 드리자면 AI예요. 지금 신정부의 가장 큰 정책,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AI에 대한 관련 정책이었거든요. 그 AI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단발적인 단기적인 테마 재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종목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승폭이 다른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서 지금 눌렸을 때 잡아야지 나중에 고점에서 갱신됐을 때 잡으면 또 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위에 있는 QR코드 깜빡깜빡 하는 거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스터 종목을 향해서 달려나가 볼 텐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지루하시지 않게 중간중간에 히든 종목도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빅스마스터님께서는 특히나 이 부회지도 키워드별로 좀 히든 종목을 하나씩 챙겨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당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함께 공략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마스터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나오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저희 방송이 다가 아니겠죠. 저희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게 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해당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에서 내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종목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 점검표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수익률이 나왔는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나도 그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금요일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 미리 대비해보셔야겠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30분 남았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 종목명부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리뷰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부회지도 넘어가서 오늘 뭐가 중요했는지를 짚어봐야겠죠. 오늘 부회지도 3가지 키워드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불장품이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불장품? 불장의 상품? 뭐죠? 불을 한자로 하면 뭐죠? 불을 한자로 화요. 네, 아, 화장품이죠. 화장품이요? 오늘 화장품이 거의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 화장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회지도의 하나의 축이 될 겁니다. 즉 실적주가 되겠죠. 우리가 화장품 같은 실적주를 공략하면서 히스토리를 조금 알면 테마를 공략하는 게 조금 쉬워져요. 우리가 원래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은 중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았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크게 좀 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화장품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점점 하락해 나가면서 화장품 산업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우려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빨리 끝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 큰 원래 수혜를 봤던 대기업들이 아니라 그 뒤로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전에 안 하던 화장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 색조 화장품들을 생산하는 이 중소형 기업들에게 관심이 끌렸어요. 근데 이미 실적들은 굉장히 큰 하락들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 가능성이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원래 크게 매출의 기여도가 높았던 중동, 즉 중국 측에서의 매출처를 다 어디로 돌렸냐? 유럽, 미국,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실적들이나 매출들이 올라왔고 기존의 2020년도 이전의 실적치를 이미 이 중소기업들이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미 회복이 됐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원래 있었던 대형 기업들,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대형 기업들에 대한 주가, 매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캐파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기존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2배 이상 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들이 기존에 몇 년 대비했을 때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더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단순하게 테마를 공략함에 있어서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사도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상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 거야? 이미지는 제가 원래 다른 외국에서 이 화장품 코너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진을 뺐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서도 폭풍 질주 중인 K뷰티. 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크게 매출들이 발생이 됐었냐면 기존과 다르게 좀 다른 스킨케어나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대륙별 화장품 수출의 규모가 있는데 아시아, 북미, 중동, 유럽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 폭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2019년도 정확하게 코로나 직전의 시점이잖아요. 자, 보면 유럽이나 중동, 북미 같은 경우 크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캐파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이나 중동 화장품 수출 두 자릿수의 이상의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전체 수출 중에 유럽 비중이 무려 1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강하게 먼저 성장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와 지금 맞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봤던 실리콘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전문 유통 플랫폼에 주요하면서 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뒷페이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보면 오늘 이 정도로 강한 테마였나 싶을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나 바른손, 코리아나 같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던 아까 말했던 뭐 아모레퍼시픽, 지금 여기 보시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아예 그런 대형 기업들보다 현재는 중소기업들의 이 실적 성장세가 더 기대가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가장 먼저 부각된 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먼저 부각이 되고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 자체를 안 했었고 사실상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굉장히 죽어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정책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존의 매출이 그대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준 건 이거였어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타 증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보고서가 좀 올라왔는데 중국의 흑자 기조 등 실적 가시성이 높다, 목표가가 상향됐다라는 이슈에도 아모레퍼시픽의 상승폭은 사실상 9%대에 그쳤습니다. 그 수혜를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잖아요. 아까 같은 이슈로 오늘 보시면 개별 이슈도 있는데 실적 회복 조짐에 동방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차트상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이 매집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내려왔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바닥을 잘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어도 위에 있는 저항대는 무시를 못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 추격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20년도 이전의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주가는 16년도까지 했을 때 45만 원이었었어요. 이때 당시 화장품주 하면 사실 이런 중소형주
종목보다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외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어느새 1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개선되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회복됨에 따라서 35만 원, 40만 원대까지도 다시 도전을 해볼 만 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다. 내가 조금 장기적인 좀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좀 믿을 만한 종목에 좀 안전하게 오랫동안 좀 묵혀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모레퍼시픽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은 역시나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래에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앞서 봤던 아모레퍼시픽과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봉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추세가 하락인 반면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중소기업주들의 주가는 우상향 추세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좀 강하게 안전하게 들어갈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될 것이고 추세를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고 분할 매수를 여전히 계속 꾸준하게 진행할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실적주가 될 것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종목도 사실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이미 팍스통신망에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4월 달에 우리가 같이 화장품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SMCG, 이때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던 종목인 반면에 재료가 굉장히 좋았고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종목 이때 당시 우리가 공략했던 시점이 4,000원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7,490원,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4,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략한 건 3,300원대였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어서 대략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같이 공략을 해보실까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을 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화장품주에서 빼놓지 않고 시즌마다 공략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단발적으로 슈팅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재료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죠. 사실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편인데 그 매출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미국 대형마트 타겟 매장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들 위주인데 그 매장마다 이 기업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겠죠. 자, 바닥에서 매집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닥도 잘 잡아주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종목명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통신망 별도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장품주잖아요. K뷰티의 인기가 유럽과 미국에서 대단한데 막혀 있었던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면 주가가 정말 안 오를 수가 없겠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요.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주가가 좀 올라줬고요. 물론 오늘은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해당 종목 좀 묵직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지금 진입해보기에 유효하다고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전략은 저희가 통신망에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 확실하게 가져가는 K뷰티 섹터에서 해당 종목의 전략 저희 통신망에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히든 종목도 하나 챙겨와 주셨는데요. 기존의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셨고 이전에 뭐 다른 화장품주로 저희 100% 수익률이 난 적도 있습니다. 이 종목 원래는 단발성 슈팅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슈팅이 기대되고 좀 강한 힘으로 올라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죠. 해당 종목 저희가 팍스통신망 계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립니다. 히든 종목 챙겨가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얼른 입장하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K뷰티 화장품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구조대예요. 네. 아니 지금 계좌에 수익률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한 구조대. 저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구조대일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종목들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대가 출동을 했어요. 많이 물려 계시던 분들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종목들이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끌기도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걸 딱 진지하게 딱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끄덕끄덕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한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첫 번째 부의 지도에서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부의 지도에서는
보면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는 이 테마 종목들도 역시나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첫 대선 공약은 AI였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강력한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사실 이 정도로 움직여줄까라고 싶었는데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AI를 공략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최태원 회장도 7조를 투자해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하고요. 스타트업 2만 개를 육성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SK 회장을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자,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G7 정상회담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AI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들을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에너지 고속도로나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테마 자체에 대한 재료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사실 구조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AI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에 대한 재료로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조대 카카오죠. 아마 제가 2022년도, 23년도 당시에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요. 10분 중에 한 4, 5분 정도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언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이에요. 아마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는데 지금 너무 올라와서 막 기뻐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아직도 내 매수가에 오르면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 같은 기업이 전반적인 인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재료 자체들이나 뭐 사업적인 측면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뭐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요. 중요한 건 추세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 6월 달 초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는 이 카카오가 정확하게 45,000원, 5만 원대만 가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저항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막힌 돌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카카오가 원래 17만 원이었던 주가를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아직도 3분의 1이에요. 고점 대비 아직도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매수가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종목 장기적으로 올라가요 라고 한다면 그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받쳐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략과 대응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면 탈출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스통신망에 꼭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겠죠. 꼭 들어보셔야겠죠.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의 차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자꾸 이 구간만 가면 내려가라 그래요. 자, 근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AI 수혜를 받고 사실 이 네이버가요. 이때 당시 거의 15%, 20% 넘게 상승을 보였을 때 좀 저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구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잡아도 되거든요. 수급들이 이렇게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은.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공략하기에 조금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도 공략하는 거나 보유자들에 대한 대응책 역시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47만 원이었어요. 47만 원.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26만 원. 카카오 대비했을 때 손실폭 자체는 적지만 차트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상 둘이 쌍둥이에요. 움직이는 패턴들이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가 올라가면 네이버도 올라가고 네이버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카카오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자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략과 대응을 가지고 이번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잘 활용을 해야 내가 아무리 고점에 있더라도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략 궁금하시죠?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대형주들 말고 사실 그래서 나는 네이버랑 카카오를 갖고 있지 않은데 공략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번에 이 AI 대장주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당연히 1등이 되겠지만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솔트룩스.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수익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 멘트를 여기다 왜 써놨냐면 대장도 해본 놈이 합니다.
자,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20년도랑 24년도 당시에 AI가 굉장히 강했던 거 아세요? 그때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게 AI였어요. AI가 이때 당시 대장주였었어. 대장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점을 만들었던 이 종목이 슬금슬금 빠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어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쁘게 상승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이 솔트룩스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 솔트룩스 사면 되나요? 아쉽게도 이 종목을 사라고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우리에게 조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탑승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발주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솔트룩스처럼 상승을 대장처럼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이 지금 바닥을 잡으면서 슈팅을 대기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1분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1분 뒤일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언급해주신 두 번째 키워드 AI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AI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AI 관련해서 오늘 또 나온 소식을 보면 SK그룹과 아마존이 손을 잡고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또 AI에 대한 모멘텀 다시금 부각되면서 네카오가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상승 룸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챙겨가셔야 하는지 그 탈출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통신망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도 종목 하나 챙겨와 주셨죠. 솔트룩스 기존에 공략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던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솔트룩스의 후발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지만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률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후발주로 AI 관련 종목을 챙겨오셨습니다. 해당 종목도 저희가 통신망 내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요. 히든 종목 오늘 3개 챙겨가실 수 있고요. 마스터 종목도 저희가 함께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다양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부회지도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게요. 에너지파라는 키워드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사실 제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다가 네.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에너지파라고. 네, 에너지파라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파 뭐 딱 아시겠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수혜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AI가 발전이 되려면 그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AI가 그냥 딱 기계 하나만 있는 뭐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놓는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뭐 울산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량이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려면 여기에 받쳐주는 전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이 AI에 대한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정책에 대한 수혜 팍스통신망 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략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보성타 파워텍의 원전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보시면은 뭐 에노토크나 G2파워 사실 여기 에너지빅스가 아니라 원자력빅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다수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직접적으로 최근에 나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로드맵, 즉 청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들 뒷페이지에 또 준비를 해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G7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에 첫 개통을 하겠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AA 3대 강국에 도약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또 이렇게 포부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중에 수소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장 초반부터 두산 퓨얼셀이나 대창솔루션, SP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뒤에 또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력망 핵심에 대한 내용들인데 서해안과 한반도 두 곳의 에너지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들이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었고 사실 전반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 직접적으로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은 수소랑 풍력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태양광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에너지 믹스나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수혜를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풍력과 수소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태양광에 대한 재료도 여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최근에 나온 가상 발전소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상 발전소에 대한 재료까지 가지고 가면서 1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원이 넘는 모습을 약 1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파로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 저도 옛날에 2021년도 당시, 22년도 당시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동전주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 결국엔 집회가 다시 됐습니다. 거의 2,000원까지 다가갔었는데 최근에는 강한 상승이 이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정책주의 대장주는 변함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산업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면 수소도 있고 원자력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었고 태양광이나 풍력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종목들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물론 태양광에 집중을 하는 기업도 있고 풍력에 대한 사업만 집중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그것도 문어발 사업으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데 그 재료가 다양한 기업. 그 기업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 폭이 굉장히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히든 종목이에요. 종목이 이름이 히든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승시방 내에 들어오신 분들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힌트를 드리자면요.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수익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이 종목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먹어본 놈으로서 한 번 더 먹어보려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상태가 지금 제가 이전 상태는 차트를 안 가지고 왔잖아요. 최근에 이 고점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나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흐름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추세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딱 여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에 클릭만 하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박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두 번째 히든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스터 종목으로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루하시지 않게 계속해서 히든 종목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나갈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 서둘러서 저희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올랐던 게 이 수소주였잖아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받았죠.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한 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어제 또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 보고를 하면서 좀 밑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을 연계시킨 수소 에너지 정책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소주가 좀 강하게 올랐고요. 어쨌든 이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다 보니까 여러분이 관련해서 종목 당연히 포트에 담아보셔야겠고요. 그런 종목,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저희가 오늘 또 챙겨왔습니다. 마스터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태양광과 풍력의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해당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저희가 가려놨고요.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해당 종목명 바로 챙겨가셨을 겁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오늘 히든 종목 그리고 좀 있으면 바로 나올 마스터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회지도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마스터 종목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죠? 더 나올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마스터 키워드는요. 제가 구조대에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AI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대가 오고 있으니 탈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수혜를 받은 직접적인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AI 관련주 종목을 마스터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기업은요,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그 힌트의 재료들이 사실 전부인 종목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재료들도 있겠지만 이 재료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와 AI 두 개의 재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종목명이 원래 써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라고 가려놨습니다. 재료를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 국내 임상에 대한 3상을 수행을 하고 독점 유통에 대한 확보 계획 소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AI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AI가 없고 비만 치료제만 있잖아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기반 분석으로 GLP-1 수용체 활성 3배 향상 후보 물질을 선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 3상 시험 단독 수행 계획과 독점적 유통 판매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제품 자체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이 GLP-1이라는 약제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 약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에 대한 AI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AI 신약, AI 의료 쪽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자, 이 종목, 이 기업이 이 재료가 정말 된다면 이 독점적 유통 판매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 엄청나게 상승 많이 하겠죠? 근데 이 종목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 이 종목이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 주목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작년 말쯤에. 이때 당시에도 AI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던 반면 이때 당시 시장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작년 말 같은 경우. 근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잘 버텨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최근에 이때 당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다가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이 다시 나오게 됐는데 자리를 다시 잡고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됐어요? 증시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어느 정도 매집이 남아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의 평단가는 4,000원에서 3,500원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주가의 평단가가 도달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 전일 이제 장대 항봉이 나왔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반봉 캔들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흔히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강의를 시켜드렸던 N자 패턴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승도 해본 놈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종목 이때 당시 2023년도 당시에 AI 마찬가지 그 시기 때 이때 주가가 3,000원이었는데 9,000원 넘게 올랐습니다. 200%가 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바닥말 잡아주고 있고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200%가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스터 종목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해당 종목명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내에 지금 계신 분들께 바로 단독으로 좀 제공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입장 안 하셨다면 서둘러서 입장하시고요. 저희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마스터 종목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 종목 제약바이오 쪽이긴 한데 AI와 함께 묶이기도 하죠. 여러분 해당 종목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모멘텀 확실히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꼭 챙겨가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도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빅스마스터님이 계속해서 밀고 계시는 N자 패턴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공략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통신망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도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